오늘 수업 시간에는 구면좌표계에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정전기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닫힌 공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제 공간이 있고요. 그것의 표면을 내가 S라고 할 때 이 공면 내의 공간에서의 전하 밀도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포텐셜의 노멀 데리버티브가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이 내부 공간에서 포텐셜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노이만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런 이제 일반적인 포멀리즘에 따르면 내부 공간에서의 전하 밀도와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알려져 있으면 우리가 전체 포텐셜을 다 구할 수 있었죠. 바로 적절하게 설계된 그린 펑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하 밀도로부터 나오는 컨트리뷰션이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 표면에서의 적분, 이제 두 개 합의이고요. 이때 이 노이만 바운드 이 이제 그린 펑션은 앞에 이제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두 인덱스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펑션이고, 전하의 컨트리뷰션, 전하 분포의 컨트리뷰션을 만족시켜주는 원오버 R 포텐셜에다가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이제 적절하게 대입하면 됐고, 그 다음에 앞서 공부했던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과는 좀 복잡한데 노이만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복잡하냐면은 이제 이 바운더리 이 그린 펑션은 이제 서피스에 대한 토탈 적분을 이제 0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에서 서피스에서의 그 그린 펑션의 노멀 데리버티브가 전체 서피스면 그러니까 컨스탄트가 되도록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F 라플라스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 이제 컨디션을 만족하도록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거죠. 일반 디리클레 문제보다는 좀 어렵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 그린 펑션의 전하의 분포, 전하의 컨트리뷰션과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의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전개를 해보면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썸으로 우리가 다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그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식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원오버 포텐셜을 스페리컬 하모닉스에서 표시한 거고, R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는 이제 R과 R 프라임 중에서 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 컴포넌트는 우리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의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여기다 적고요. 여기 필기에 실수가 있었네요.
이해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알파 LM과 베타 LM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제 노이만 문제를 풀이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알파와 베타를 잘 선택하라. 자, 이랬으면 이제 앞서 알파 베타가 잘 선택이 됐으면, 그러면 이 그린 펑션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벌크 적분과 표면 적분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금방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적분을 할 때, 이 전화 분포와 그린 펑션을 적분하면, 그럼 이제 그 전화 분포가 이 적분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 전화 분포의 spherical harmonics로 분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걸 금방 이제 짐작하시겠죠. 이건 노이만이 아니라 디리클렛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화 밀도 함수가 있으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spherical harmonics로 이제 전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걸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이 적분을 할 때 이 적분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게 dr', r' 제곱에 d 오메가 적분이라는 건데, 내가 이 앵귤러 적분을 하면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의 적분이 이제 금방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오소고널리티 때문에 결국 차지 분포의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 컴포넌트에 의해서 포텐셜이 정해질 거고, 원오버 포텐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전화 분포와 또 이제 이런 것들의 적분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적분해야 되고, 그럼 이런 적분을 이제 수월하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베타를 역시 얘를 어떻게 하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적분이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앵귤러 적분을 할 때 또 역시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소고널리티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가 적분하려면 알파 베타를 역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잘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 파트도 결국은 이제 이거에다가 내가 이 둘을 결합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제 서피스의 노멀 데리버티브를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잘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그린 펑션과의 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론의 전부고요. 구체적인 문제를 풀려면 내가 어떤 서피스를 이제 상정하는가, 이제 그 서피스를 상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노이만 그린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찾은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번 예로 들어서 이 노이만 그린 펑션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제일 간단한 거겠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제일 계산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들 텐데, 그 이그젬플이 뭐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인 스피어인 거예요.
반지름이 A인 스피어다. 그 내부에서 포텐셜을 구하시오. 스피어가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이 A인 이런 스피어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반지름이 A이고요. 이 안에 이제 전압 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노멀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R 디렉션과 똑같은데, 이 서피스에서 내가 이제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노멀 데리버티브를 가르쳐 줬을 때, 자, 이때 이런 상황에서 스피어 내부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결정해주는 노이만 그린 펑션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랑 같이 보면서 할까요? 자,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결국 뭘 찾는 거냐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를 찾는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를 찾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베타는 아이덴티컬하게 0이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내가 이 원점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원점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이제 이 베타가 살아 있으면 다 발산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LM에 대해서 베타는 0이다. 왜냐하면은 원점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정해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의 노멀 데리버티브가 상수여야 된다. 자, 그 조건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자, 표면에서 바운더리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표면이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d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반지름 제곱에 이제 고체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a 제곱에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sin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쩌고 쭉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표현한 이제 저 표현식. 자, 근데 이제 노이만 그 그린 펑션은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내가 얘를 그 R에 대해서 적분하거나 R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거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우에는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이제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R에 대해서 적분을 할게요. 그러면 한번 다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여기는 표현을 이제 모든 세타 파이의 고체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노이만 펑션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모든 그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데 L과 M이 0인 걔만 살아남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Y 0, 얘가 뭐예요? 얘가 루트 4파이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모든 그냥 고체각에 대해서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y00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 오소거널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해주면 이제 L과 M이 0인 컴포넌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L과 M이 0인 것만 여기다 적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요게 되고요. 자,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LM0만 살아남는 것은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오소고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따라서 이제 여기서 내가 알파 00를 구했네요. 알파 00는 다름 아닌 a분의 1의 y 00 세타 파이가 되고 얘는 루트 4파이 a 제곱 분의 1. 자, 그래서 알파 00를 구했어요. 자, 알파 하나를 구했고 나머지 모든 알파는 그럼 또 어디서 구하냐면 걔는 이제 이 조건을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이 조건도 한번 사용해서 구해 봅시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사용할 것은 자, 이게 얼마? 이게 상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 이 그린 펑션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n으로 미분해도 되고 r n 프라임으로도 미분해도 되는데 여기서 앞에 2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n으로 미분할게요. 그래서 노멀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제 r 디렉션이고요. 이것이 r이 a일 때 상수 9의 표면적이 된다. 자, 이거죠. 요 조건을 한번 만족시켜 봅시다.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노이만 펑션을 이제 내가 r로 미분을 해야 돼. r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r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r이네요. 왜냐면은 r로 미분해서 r에다 a를 대입하는데 그 반지름 a가 최대값이니까 이제 얘가 바로 r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대입할 거고요. 그럼 얘는 다르니까 r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미분한 걸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식이 이제 길어서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 정리를 하면서 큰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세요. 미분해서 이제 R 큰 쪽에다가 A를 대입하고 R 작은 쪽에다가 이제 R 프라임을 대입했고요. 이게 그 원오버 포텐셜로부터 나온 항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바운더리를 맞춰주는 이제 그곳으로부터 예. 요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상수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4파이 a 제곱분의 1. 그럼 이제 오른쪽은 r 세타의 함수인데 왼쪽은 상수잖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 모든 스페리컬 하모닉스 성분은 다 사라지고 0이 돼야 되고 오로지 00 컴포넌트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00 컴포넌트를 대입해서 여기다 LM에다 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요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M이 0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 정확히 상쇄돼서 0이 되라. 이제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LM에다 0을 대입한 거는 다름 아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앞에서 계산한 이제 요거 알파 00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알파 0 여기는 이제 L이 0이 때문에 이제 얘는 없어지고요.
영영을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1 나누기 4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4파이 a 제곱해서 그냥 자동으로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 나머지들만 다 구하면 되는데 나머지를 다 구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자, 이 과정에서 알파 LM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 LM 자, 얘는 다름 아닌 자, 식이 기니까 자, 한 페이지에 쓰기도 자, 어렵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식 3.98식이 이제 유도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번 종이를 바꿔서 그림을 다시 써보면요. 책에 좀 오타가 있네. GD가 아니라 GN이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니까. 자, 책을 보고 옮겨 적기도 참 한참 걸리는데, 자, 이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하지만, 이 그린 펑션이 이 구에서의 노멀 데리버티브가 알려져 있을 때, 그때 이 내부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계산하는 이제 그린 펑션이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린 펑션이 이 두 코오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R과 R 프라임 모두에 대해서 이거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다 전개가 돼 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 다 전개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과 마찬가지로 이 전하 분포를 이렇게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디컴포즈하고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얘하고 얘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 이게 쉬워지죠. 적분할 때 이제 이 적분이 R 적분과 R 프라임 제곱에 dr d 이게 있는데 이 적분을 할 때 이런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디컴포즈한 게 이제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왜냐? 오소골레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떤 구체적인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린 펑션을 다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출발점이야.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구체적인 이제 전하 밀도와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이걸 사용해서 쭉 계산해서 이것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문제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 했죠. 라플라스 방정식 풀이하는 법,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공간에서 전화 밀도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했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딜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각각의 경우에 그린 펑션을 이 표현을 잘 찾을 수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